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5월 12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주말에 스위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베센트 장관이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해서 좀 기다리는 상황이고, 아마 이제 월요일 실질적으로 아침 정도가 되면 어떤 일이 진행되었는지 결과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미 이제 토요일 날 10시간 이상 진행이 됐는데, 어, 양쪽 다 뭐 특별한 공식 발표 없이 또 일요일 날 진행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방송을 녹화하는 지금 이 시간 조금 더 지나게 되면, 혹은 아직 이제 일요일 협상이 진행됐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진행되고 우리 시간으로 이제 월요일 우리 장 출발할 때쯤이면 어떤 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소셜을 통해 가지고 첫날 결과에 대해서 뭐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다, 뭐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주말 동안에는 이제 미국 본장이 열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본장이든 선물장이든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좀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냉정하게는 이제 어느 정도 뭔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 이미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제가 이제 기존의 헤지펀드들 CEO의 어떤 인터뷰들에서 전달해 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중국 관세가 반 이상 떨어질 것들을 이미 예상하고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래서 이제 여기 써드렸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월요일 흐름에서 음봉인지 양봉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오르던 내리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음봉을 유지하게 되면 시장이 이미 기반영돼서 기대감에 매수해서 뉴스에 팔아라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공식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하나 진하게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이 첫 합의를 이뤄냈잖아요. 근데 영국은 다른 나라와 이 지위 자체가 다른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굉장히 우호적인, 그쵸? 최우선적인 동맹국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대미 무역에 있어서 이미 적자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흑자인 나라들을 어떻게 보면 때리는 건데, 이미 적자인 나라기 때문에 그런 나라도 10%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동맹국들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일본이나 뭐 한국이나 뭐 이제 이런 나라들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을 상대로 굉장히 호혜적인 어떤 이 관세율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가뜩이나 폐쇄적인 어떤 중국 경제에 있어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거는 중국 경제에 대한 개방인데, 과연 그 개방성을 이뤄낼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지수다. 뭔가 펜타닐이라는 어떤 이 이슈를 가지고 좀 낮출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 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획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중요한 거는 시장이 이미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갭 상승을 만들더라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양봉을 만들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음봉이게 되면 하방을 보는 것이 좀 더 맞다라고 판단한다.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고, 어찌되었거나 뭐 여러 가지 분쟁은 당연히 예, 줄어드는 게 좋겠죠. 그런 관점에서는 과연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이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은 월요일 날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됩니다. 양봉인지 음봉인지만 보고서 시장에, 음봉이면 시장이 이미 반영돼 가지고 뉴스에 팔아라가 될 가능성이 높구나, 양봉이면 뭔가 더 큰 기대감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 전략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이미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말 그대로 올해 말 혹은 그 이후로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크게 2607에서 슈팅하기 시작한 흐름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흐름이 변하기 전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모닝 브리핑을 한국 시장만 하시는 분들은 안 봐도 될 정도의 확고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신규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개념보다는 보수적인 개념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미 내가 뭐 팔아버렸다라 그러면 그것들을 후회하고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느긋하게 생각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차전지가 여전히 공매도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선수한 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코스닥이 좀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글쎄요, 이차전지 보면 좀 특이한 게 여기에서 더 때려가지고 수익률을 올린다라는 개념보다는 모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누르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런 이야기까지 풀기에는 좀 뭐 이 시간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어찌되었거나 조심해서 보되 충분히 해볼 만한 자리는 여전히 맞다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여전히 어떻게 보면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일봉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의 자리는 큰 틀에서는 중단의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단기 흐름에서는 이 구간은 오히려는 박스를 만들 수 있는 상당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적극적일 필요가 없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이미 이 상호관세, 그쵸? 그때 발표됐던 자리가 이날이거든요. 이 날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은 뭐 기본관세 10%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노출되었잖아요. 이때만큼보다 이제 기대감을 높다라는 건데, 대부분의 국가가 아까도 영국의 사례를 이야기 드렸다시피 최소한 10% 이상의 관세를 맞을 텐데, 이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좀 과도한 기대감이 반영된 흐름이 아닐까. 여전히 어려운 흐름. 그리고 지금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유가가 낮아지고 기존에 급등했었던 뭐 예를 들어 달걀 같은 생각보다 이 비중이 좀 높았거든요. 어찌됐건 이런 쪽이 좀 안정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본격적으로 어떤 중국 관세의 영향이 나타나는 한 7월, 8월 정도 데이터부터는 이게 좀 확연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구간은 매수보다는 그래도 매도 쪽 관점을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되었건 아까는 이제 선물 일봉을 보여드렸는데, 선물 일봉이 음봉을 월요일 날 유지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뉴스에 팔아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렇게 될 것 같고, 양봉이 나온다라고 그러면 시장이 좀 더 기대감으로 똘똘 뭉친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반적으로 미결제 약정을 보게 되면 추세적인 매수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굳이 여기서 좀 희망적으로 어렵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고, 지금 구간은 이 박스에서 다시 내려오느냐 혹은 밀렸을 때 22평을 딛느냐, 이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다 정도만 미국시장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시장으로 오게 되면 지수적 관점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죠. 2607 이 자리 구간에 가면 내 깜냥만큼 내줄 것 내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구간 아래로 내려오면 내줬던 거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가버리면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만 가져가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몇 프로를 내줄 것인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는 분들은 안 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적어도 예를 들어 3분의 1 혹은 반 정도는 내주고 유연하게 가는 것이 괜찮다. 전반적으로 이야기 드렸죠. 이레귤러가 발생해서 이렇게 내려왔지만 우리 시장은 뭐다? 전반적으로 돌아서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패턴이다.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가 살아나야 좀 더 움직일 여지가 있는데, 여전히 공매도들이 완전히 가득치고 있기 때문에, 호가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업틱룰을 어떻게 보면 악용하는 혹은 힘껏 활용하는 공매도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미 장 초반부터 오늘은 못 가는구나, 이게 딱 드러나기 때문에 여전히 시세를 힘의 균형이 아닌 공매도들이 쥐고 있다라는 거, 그런 쪽에서 2차전지가 풀리지 않는다라 그러면 코스닥은 아마 코스피보다 좀 더 움직이기는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좀 더 무거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